아내의 가슴을 마지막으로 입에 물고 정성껏 사랑해준 게 언제입니까?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귀찮고 의미 없어라며 무심히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편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원장님, 아내를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아내가 싫어할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중년 부부를 상담해온 부인과 전문의 김서진 원장입니다. 저는 17년 넘는 임상 경험 끝에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여성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오히려 새로운 쾌락의 지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68세 박민수 씨와 64세 조은영 씨 부부는 15년간 각방을 썼습니다. 아내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고 울었고 남편은 사랑하지만 손댈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방법을 단 7일간 실천한 뒤 두 분은 다시 같은 침대에서 웃으며 잠들었고 아내는 30년 만에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눈빛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아내의 굳어진 마음을 단 10분 만에 녹이고 20년은 젊어진 듯한 부부의 불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혈압은 내려가고 통증은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살아나는 보너스 건강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가장 중요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남편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나이가 들었으니 여자로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지도로 바뀝니다. 젊었을 때 즐거움을 느끼던 방식이 나이가 들어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여성의 몸에서는 50대 이후,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질은 건조해지고 예전만큼의 반응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남편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 몸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문이 가슴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향해 거쳐가는 중간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목적지, 즉 잊혀진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성의학 권위자 소피아 마르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별한 신경망이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자는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0% 이상이 오직 유두 자극만으로도 남성이 절정에 도달할 때와 똑같은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남편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손길을 주기만 한다면 아내는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완벽한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많은 남편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눈앞에 열쇠를 두고도 그걸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리고 단 한 번만 실천해도 부부 사이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알려주고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거창한 기술도 비싼 약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손 하나로 그리고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단,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건너뛰면 효과는 0%가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아내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기적의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10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는 손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흥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흥분이 아닌 편안함과 신뢰를 먼저 선물하는 것.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단계를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꽃부터 따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먼저 정원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흙을 만져주며 땅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내의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가슴 끝부분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하고 서투른 행동입니다. 먼저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아내의 가슴 주변, 증목 아랫부분과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마치 소중한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내는 긴장을 풀고 당신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아내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는 정원의 중심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차례입니다.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가슴 끝 주변을 아주 가볍게 마치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십시오. 절대로 세게 누르거나 꼬집어서는 안 됩니다. 간지러운 듯 마는 듯 아주 섬세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아내가 숨을 살짝 멈추거나 몸을 움찔한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꽃에 입맞추기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당신의 입술과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주거나 아주 가볍게 입술로만 스치듯 만져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뒤로서 당신의 혀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그리고 다정하게 꽃을 맛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원 가꾸기, 나비의 날개짓, 그리고 꽃에 입맞추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불쑥 다가가는 자극은 아내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박민수 씨 부부에게 내드렸던 숙제의 전부였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 속에 닫혔던 부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관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마음으로 만지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아내에게 더 큰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아내를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철칙입니다. 첫 번째 철칙. 절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며 그가 알려준 대로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깜짝 놀라며 왜 이래? 하고 손을 빼자 그분은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큰맘 먹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날 밤 그들 부부 사이의 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철칙. 어색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아내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것이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 어색함을 숨기려고 억지로 능청을 떨거나 어설픈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신의 어색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손에 땀이 다 나네. 그래도 당신 손 잡으니 참 좋다. 당신의 솔직하고 서투른 모습에 아내의 다쳤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철칙.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당신은 젊었을 때 참 예뻤는데 와 같은 과거형 칭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말은 아내에게 지금은 늙고 예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내와 교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의 아내를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입은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 당신 웃는 모습은 지금 봐도 참 곱다와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아내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쌓인 마음의 벽이 단 며칠 만에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피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꾸준한 노력에 아내의 마음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이 바꿔놓은 것은 단순히 박민수 씨 부부의 어색한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남편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민수 씨 부부는 제가 내준 숙제를 받아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자 양쪽 끝에 앉았던 두 사람은 이제는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인 박민수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원장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1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쓱 잡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이 사람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로웠구나. 박민수 씨는 이제 약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두 분은 아내와 함께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 부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찾은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약이나 비싼 선물이 아닌 진심이 담긴 눈빛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죽음의 주범인 심장병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은 우리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물질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은 그 어떤 비싼 혈압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지긋지긋한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우리 뇌에서 천연 진통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보다 수십 배나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십니까? 어깨가 쑤십니까?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픈 곳을 쓸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서로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암을 이기는 강력한 면역 군단을 깨웁니다.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과 스킨십은 우리 몸의 면역 군단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최고의 훈련 교관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온몸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며칠 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며 금방 포기해버리는 분들입니다. 한 부부는 박민수 씨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졌고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며칠 해봤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역시 이제 와서 뭘 하는 건 다 소용없나 봅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민수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한 달 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처음 며칠은 아내가 어색해하고 피하는 것 같아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일주일만 해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매일 밤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벽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바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아올린 벽을 허무는 데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단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소한 한 달, 아니 2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심에 당신의 아내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바로 아내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지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탐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몸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우주와 같습니다. 젊을 때 아내가 좋아했던 손길이 지금은 오히려 불편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목표 없는 탐험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몸이 주는 느낌과 감각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몸에 쌓인 피로를 좀 풀어주고 싶소. 그리고 아내를 편안하게 눕힌 뒤 따뜻하게 데운 로션을 손에 발라 아내의 발부터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등,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만져주며 물어보십시오. 여보, 이 정도 힘은 괜찮소? 어디가 더 시원하소?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아주 천천히 종아리로, 허벅지로, 그리고 등과 어깨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민감한 부위를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어디를 만졌을 때 편안해하는지, 어떤 손길을 좋아하는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내는 아무런 부담 없이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몸이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표 없는 탐험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당신이 전혀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반응하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아내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만들 몇 가지 비밀 스위치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여성들을 상담하며 알게 된 남편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 스위치는 바로 목 뒤쪽과 귀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슬쩍 손을 뻗어 아내의 목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혹은 아내의 귓불을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려 보십시오. 아내는 아마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의 다정함에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스위치는 손가락 끝과 손바닥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아주 흔한 스킨십이지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손가락을 끼고 걷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아내의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만져주고 손바닥의 움푹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아주 섬세하고 기분 좋은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비밀 스위치는 허리 아래쪽 움푹한 곳입니다. 여성의 허리 바로 아랫부분, 엉덩이가 시작되는 부분의 움푹한 곳은 아주 매력적인 부위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로 다가가 이 부분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당신의 턱을 가만히 올려놓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뒷포옹은 아내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여자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민감한 부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부드러운 손길에 더 큰 감동과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밀 스위치들을 용기를 내어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명쾌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고 웃기만 합니다.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받아보는 남편의 다정한 손길이 쑥스럽고 어색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럴 때 절대 화를 내거나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웃으십시오. 허허, 내 손길이 그렇게 웃긴가? 그래도 나는 좋은데 하고 너스레를 떨어보는 겁니다. 어색함을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제 몸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만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많은 남성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관계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직 교감을 위한 스킨십입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손길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을 만져줄 때 아내는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슬쩍 아내의 손을 잡아보는 겁니다. 혹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차가운 아내의 손을 당신의 외투 주머니에 함께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손길들이 모여 다시 뜨거운 사랑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짜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흐르는 긴 시간 동안 부부라면 누구나 고민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은밀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던 한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마음속 사랑의 언어가 녹슬어버린 이유,
그리고 약 계신 서로의 손길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기적의 대화법까지. 이제 모든 해답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안에 남은 수십 년 행복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등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가정을 다시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는 현명한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시간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마음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꾸겠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딱 2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 공기는, 당신의 표정은,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당신의 행복을 하루 더 방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 앉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무뚝뚝한 남편의 손을 먼저 한번 잡아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용기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부부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이 사랑과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전문가 김서진이었습니다.